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천대유, 참 이름도 어려운 이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계속 취재 중인 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의혹도 워낙 중구난방인데요. 핵심이 뭡니까? 이 핵심은 이 금싸라기 사업을 누가 어떤 계기로 따내고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벌었느냐입니다. 대장동은 이 판교 남쪽의 알짜배기 땅이어서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대박 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곳이다 보니 이런 알짜 사업을 이름도 생소한 회사들이 따낸 그 계기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야당은요, 집요하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걸 묻는 겁니까? 이 사업 구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발주한 뒤 성남의 뜰이라는 이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컨소시엄에 또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뿐 아니라 성남의 뜰에 투자를 했고 또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포함된 7명의 개인 투자자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라는 이 이름이 복잡한 회사들을 세워서 SK증권에 돈을 맡기고 이 성남의 뜰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할 당시 공영주도 개발로 바뀌었고 이런 식의 사업 구조와 배당 구조,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구조가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당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의 답, 그러니까 소유주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감히 누구 거다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회사가 꼬리를 물고 있어서 이 전체를 움직이는 실소유주를 찾기가 어려운 건데요. 현재까지 취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천화동인 1호와 3호는 언론인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와 그 가족, 또 4호와 6호는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만들었는데요. 1호와 관련된 김모 씨는 이 지사를 인터뷰했던 그 경력 때문에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4호와 6호 변호사들이 속한 법무법인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일한 적이 있는데 이 박 특검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특히 지분율로 봤을 때 1, 4호가 이 회사들이 받은 전체 배당금 중 절반 정도를 가져갔다는 점 때문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난 거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한번 했었습니까, 이 건을? 수사가 한번 되긴 했는데 이 여권에서는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자체가 그래서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이미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는데요. 이 사업은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됐는데 보수 세력이 시비를 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서 공표했다. 그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정식 수사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재명 지사와 이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야당이 좀 의심하는 이제 인물 한 명이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인지 몰랐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앞서 박건영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 줄 몰랐다. 네. 그리고 모르고서 고문 자리를 수락해서 일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따져볼 부분도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재명 지사 재판의 3심 재판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표 이모 씨가 이 사건 1심 재판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고문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서 권 전 대법관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물론 권 전 대법관이 해당 증인 신문 기록을 보지 않았거나 또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취업을 했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자, 이재명 지사는 수사를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도 수사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로 뭔가 밝혀지는 겁니까, 이게?
당장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여야가 모두 이 유력 정치인이 이 사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해당 정치인들이 깊게 관여했다는 단서는 아직까지 명확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도 고소고발 없이 먼저 수사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여야도 다음 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또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연우 기자였습니다.